안녕하십니까. 이침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너무나 많다. 여기서 오늘은 기관지 천식과 해소, 천식과 해소, 그럼 뭐냐면 기침도 나오고 또 이제 기침도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온도나 습도, 환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적응력이 약해져 가지고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른 기침, 또 잦은 기침 등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나오고 이런 현상인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그 기본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방을 저는 보신점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온도, 습도, 환경에 잘 맞도록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데 그 적응력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오니까 우선 적응력을 키우려면 우선은 기본점, 이렇게 보면 설명을 드리면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제 기본방이라 해서 심장, 자 봅니다. 제가 늘상 부르는 대로 해서 여기가 보면 여기요. 심장, 신장, 비장, 교감, 침, 신문, 요 피지라점 이렇게 7개를 이제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가 흐른다는 얘기 뭐냐면 심장의 화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저 성기를 지나서 그 항문하고 성기 사이에 헤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뒤로 돌아서 신장을 통해서 신장의 수기운이 위로 또 이렇게 등줄기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마치 지구도 한류와 난류가 저대로 교차하면서 지구를 환경을 잘 만들어 주듯이 우리 몸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신점을 넣게 되면 일단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이 생겨지고 그 뒤에 이제 위치혈을 놓음으로써 이제 이침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보신점, 우리는 이제 기본방과 보신점, 기본방을 저는 보신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거는 이침은 무공해 침법입니다. 무공해 침법. 그러니까 결국은 아픈 사람도 맞으면 치료가 되고 안 아픈 사람은 면역력이 생기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신점을 이제 누구나 2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맞게 되면 면역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침범하고 이러는 거를 많이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치료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노화 방지도 될 수 있겠죠. 우선 그래서 이제 우선 해소 천식이다 이러면은 그 기관지 천식 해소 또 이렇게 된다면 우선 이게 감기인지 뭔지 이게 헷갈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감기하고는 틀리죠. 근데 요거를 예방하려면은 자 그러면 이제 보신점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걸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빨갛게 기부죠. 보신점 기본방. 그리고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 이렇게 붙어 있죠. 초록색이 여러 군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초록색 요 밑에 여기가 기관지점이고 그리고 요게 위에가 뭐냐면 무명점이라 그러죠. 무명점이 있고 요렇게 제키면 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보이죠? 잘 보일란 말이에요. 요 부분은 목구멍입니다. 후아 목구멍. 또 요렇게 이제 돌리면 여기가 폐입니다. 폐. 기관지, 천식, 해소 다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폐. 그리고 이렇게 요게 이제 태양혈이면 요 관절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가 이렇게 초록색 또 간점도 붙였는데 이 기관지 천식 해소에 왜 간점을 붙이느냐?
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제가 그 이 호흡기 질환 중에서 간으로부터 간에 열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폐도 건드리고 몸을 건드려서 결국은 그 잦은 기침, 마른 기침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점까지 이렇게 놓으면 아주 완벽하게 기관지 천식 해소. 겨울이면 이것 때문에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완벽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나는 기관지 천식 해소 이 부분을 없이 좀 살고 싶다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이렇게 이게 침이라 해서 굉장히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이 침에 대해서 이제 먼저 번에 나 설명을 해서 이번에 설명을 안 드리는데 위치혈 저 보신점 다시 설명드립니다. 심장, 신장, 심신, 비장, 교감, 침, 신문, 피지라 빨갛게 거기 보신점은 누구나 맞아도 되는 거죠. 예, 누구나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야 누구나 침을 붙여야 그러면 정력도 좋아지고 얼굴도 이뻐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안 모여들겠어요? 모여들죠. 향기가 나는 건 꼭 무슨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몸에 병이 없다 보면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여유로워져서. 그래서 기운이 기막이 이렇게 뭐 옛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단군 할아버지나 뭐 이런 뭐 마음메트 아니 저런 저 간디나 이런 분들 같이 후광이 뜨기 그렇게 기운이 이렇게 잘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점은 그렇게 잘 맞고 보신점이니까 맞고 그뒤에 위치열 이렇게 하면 기관지 위에 무명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없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침을 놓음으로써 효과가 더 배가가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폐는 반드시 놔야 되겠죠. 그리고 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제 간점. 간은 이 크기가 이래 크기 때문에 아 여기가 간인가 어쩐가 이러실 필요가 없죠. 여기부터 요 밑에까지 이렇게 놔도 어디다 놔도 간점은 간점입니다. 그리고 위도 마찬가지죠. 위 지금 면 없죠. 위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렇게 이 침을 놓으면서 귀에다 놓으면서 아 이게 정확한 위치인가 아닌가 뭐 벌벌 떨면서 난 못 넣겠다 손 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놓는 게 중요합니다. 침을 이렇게 붙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위치열 요거 태양혈은 요 관자놀이입니다. 관자놀이. 그리고 이 교감점이 뭐냐 하면 교감점은 교감신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침을 놓으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든 뭘로 흙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신경도 흐르게 해야 되고 피도 흘러가야 되고 또 나중에 기운도 흘러가게 다 통신망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을 흘러가고 통신망을 만드는 게 교감점입니다. 교감점. 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여기 있는 장기들 폐니, 대장이니, 위니, 간장 이런 게 저 간이니 모두가 다 원활하게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점을 구성을 하고 이 침을 놓으면서 이 침 뭐 간단하게 뭐 외워가지고 몇 개 이렇게 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 연관관계를 알고 있어야. 그래서 이게 참 이 침의 특징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면서도 효과도 빠르고 누구나 놓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 침을 이렇게 이 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요법. 그래서 누구나 이 침은 누구나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다 놓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자동차로 얘기하면 비보호죠. 비보호라는 얘기는 뭐예요? 갈 수는 있어. 놓을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지. 네가 만약에 침을 놓다 잘못되면 네가 져라. 그런데 이 침을 놔서 잘못된 일은 없다 이거죠. 왜 없냐 하면 뭐 긴 걸로 푹 찌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귀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이상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스티커에 침이 이제 한 1.5mm 정도가 붙어 있는데 그 정도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극시켜 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침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걸 비보호니까 영업적으로 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 놓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노는 이 귀하고 놀자. 귀 속에 귀가 이렇게 보면 아주 입체적으로 잘 생겼죠. 이 귀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귀 사람마다 다 틀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귀 모양만 봐도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가 관상학역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자궁점부터 또 교감에 여기 또 이렇게 신문 뭐 이런 걸 보면 그 여자고 남자고 간에 자궁점을 딱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성격까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격까지. 왜냐하면 자궁점이 편하면 여자도 마음도 편하고 다 여유로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면 여러모로 또 모양도 다 틀려요. 모양도. 그래서 이렇게 귀를 잘, 요 밑에를 보면 머리 부분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 부분이고 위에는 손가락, 발가락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손가락 부분을 잘 잡아 늘리면 건강이 좋아지겠죠. 몸통 부분이니까 쫙 스트레칭, 되도 않는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몸을 귀를 이렇게 잡아 늘리고 위로 잡아 늘리고 아래로 잡아 늘리고 하면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몸이 잘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는 웃음 명상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웃음도 건강에 엄청난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웃음이 자, 웃는 것도 면역력에 굉장히 보탬이 되죠. 웃는데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원칙이 있으면 네 가지 원칙. 자, 한번 해봅니다. 아주 크게 웃는다. 또 길게 웃는다. 온 몸으로 웃는다. 또 방정맞게 웃는다. 방정맞게란 어느 정도냐면 옆에서 이래 봤을 때 저 사람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어? 이 정도 됐을 때가 방정맞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웃는 게 웃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웃다가 이 배꼽이 턱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턱이 턱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보던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꼽 운동을 이렇게 싹 합니다. 하시고 또 이제 턱 운동도 해야 되겠죠. 따라하세요. 그냥 웃다고 턱 빠집니다. 오, 이, 에, 앙앙앙앙앙앙앙 톡톡 두드려주시고 문지르고 이렇게 웃어. 여기 관자놀이 이 부분을 갖다 저는 웃음 버튼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건드리면 웃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손으로 하나, 둘, 셋. 양손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웃으면 약 15초나 한 16초 되는데 16초를 웃으면 누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게 저는 계산 안 해봤는데 16초를 이렇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웃게 되면 이틀을 더 산다고 했습니다. 이틀에는 48시간인데 그게 더 살 수 있죠. 그런데 건강에 더 사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웃으시고 또 웃기가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 면역력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